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설 강의 먼저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특강 하도록 할게요. 네,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에 들어갈 기구를 고르면 그랬어요. 유기춘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주 나와 있고 아예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종 때에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 1862년 임술년이거든요.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임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임술농민 봉기 때 안핵사 박규서라는 사람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가장 지금 이런 농민 봉기에 문제가 되는 건 삼정의 문란이니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하자. 그래서 임시관청을 설치하게 되는 게 바로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삼정 이정청 물어볼 때 임술농민 봉기 때 만들었냐, 홍경래의 난 때 만들었냐, 이렇게 잘 물어봐요. 당연히 임술농민 봉기 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나머지 기구 볼게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었냐면 동학농민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894년 6월에. 자, 그 다음에 유양소라고 하는 건 뭐 선비들의 자치기구니까 여러분 알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건 1차 가보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1894년 이거는 6월 25일.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이 7월부터니까 이때 1차 가보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 때만 있었어요. 2차 때는 없어지니까 1차 때만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국권피탈 과정을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언급되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한일 신협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일 신협약은 다른 말로 하면 정미 7조약. 그래서 이게 체결된 시기는 1907년 7월.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르는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제1차 한일협약은 자, 1904년 8월.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 일어나자마자, 왜 우리 대한제국에서 국외 독립선언 하죠? 그거를 무시하고 체결한 거죠. 1904년 2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도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순서대로죠. 리은, 디귿, 니은, 기역 순서대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암기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3번 볼게요. 가에서 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지금 연산군 즉이니까 가는 연산군, 가 시기는 연산군. 자, 그 다음에 나 시기는 중종 즉이죠. 그래서 중종에서부터 명종까지니까 중종, 그리고 인종. 근데 이제 인종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재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업적인 별다른 건 없고, 명종 즉이고 광해군이니까 여기서는 가는 명종, 그리고 선조, 선조까지. 명종, 선종. 여러분 기억나죠? 그 다음 연산군 다음에 뭐 중, 인, 명, 선, 광, 인, 효, 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자, 광해군 즉이니까 여기는 광해군부터 인조, 그 다음 효종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 제위 기간에 어떤 왕들이 제위를 했는지 시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럼 현량과 실시부터 봅시다. 현량과를 주장한 사람은 조광조예요. 현량과라고 해서 선비들을, 살인들을 빨리빨리 등용시키기 위한 천거 제도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럼 조광조는 어느 왕 때냐? 중종 때 활동하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돼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중종. 그러면은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 시기여야 되고, 자, 무호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무갑.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났던 시기는 연산군 시기. 그래서 연산군 시기니까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여야 되겠고,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예송은 언제 있었냐면 현종 때 있었죠. 현종. 그러면은 효, 다음 현이에요. 효현. 그쵸? 광인, 효, 현, 숙, 경영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종이니까 이거는 라 이후가 되겠고, 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정묘호란은 1627년에 병자호란은 1636년. 즉 인조 때.
그럼 인조면은 광해군, 인조 요 시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왕 때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왕의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네, 당연히. 자 봅시다. 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를 설치했는데 제신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이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지변재상이라고 불렀고 자 그러나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날에 와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의정부는 한갓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그 직임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가 중요한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정부랑 육조가 역할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겠고 자 보시면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 처음 설치했다. 일단 비변사라고 하는 건 언제 설치했냐? 언제 설치했죠? 중종 때 삼포 외란을 계기 그리고 명종 때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화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일단 세종대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쵸? 중종 명종 요때 이제 생기고 상설화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맞고 세도정치 시기 이후에 세도 가문이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됐었죠.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에도 가장 강력한 기구 역할을 했었고 흥선대원군대 폐지되었다. 네, 흥선대원군들의 비변사 폐지, 의정부와 삼공부는 부활.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봅시다.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붕당 사이 대립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불안해지자 국왕을 중심으로 세력 균형을 하려고 했는데 서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문고를 부활 이 두 가지 힌트가 딱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왕이구나? 영조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영조 하면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완론 탕평 이것도 생각이 나야 되겠고 자 그럼 1번 봅시다. 경신왕국이 발생하였다. 경신왕국은 숙종 때 왜 우리 황국은 순서대로 하면 경기갑 순서대로죠. 첫 번째 황국 남인 영모 사건 또는 유학 사건 때문에 일어났었고 속대전을 편찬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에 속편을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영조. 자, 그 다음에 장용영을 설치했다. 장용영은 왕의 친위부대. 그래서 만약에 설명 중에 두 개를 설치해서 하나는 서울에 한양에 하나는 수원에 설치했다. 그러면 맞는 설명이에요. 장용영은 부대를 크게 두 개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외영, 내영 뭐 이렇게 설치해서 하나는 한양에 하나는 수원 화성에 이렇게 설치했다. 그러면 맞는 설명이에요. 왕의 친위부대. 자, 그 다음에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순조.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노비라고 하는 건 왕실에 속하는 6만 6천여 명만 해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공노비 중에 일부만, 공노비 전부 다 아니고 공노비 중에 일부만 해방을 시킨 거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영조에 관한 내용을 찾아라 라는 거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6번 볼까요? 다음 미출신 이 법. 자, 광해군 즉위년에, 그러니까 광해군 때 처음 생겼다는 얘기죠. 자, 광해군 때 처음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먼저 경기도에서 시험삼아 실시되었다. 경기도에서 시험삼아. 요게 이제 힌트가 되겠죠? 그 뒤 창반 양론이 매우 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인조 원년에는 강원도, 17세기 중엽에는 충청, 전라, 경상. 자, 그리고 숙종 때는 황해도에서. 그래서 드디어 전국에, 숙종 때 전국에, 물론 익류를 제외한. 여기서 익류라는 건 평안도와 함경도를 얘기하는 거죠. 평안도, 함경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전국으로 실시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광해군 때 실시했고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 숙종 때 전국. 그러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대동법은 1608년에서부터
8년. 요게 이제 숙종 때고 여기가 광해군 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실시가 됐다. 전국 실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 그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인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가 국가의 나라에 바치는 어용상인. 어용이라는 건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이거를 호포제 또는 호포법이라고 하고, 호포제는 흥선 대원군 때. 자, 그 다음에 지주는 토지 1개월당 쌀 4에서 6두를 납부하였다. 영정법. 자, 영정법은 인조 때 실시했던 거죠. 인조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정법을 전세, 토지세의 정액화, 액수가 정해졌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후 공납화가 이루어졌다. 공납이 가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전세의 공납화가 아니라 공납의 전세화라고 해야 맞아요. 공납의 전세화라고 해야 맞죠. 전세의 공납화가 아니라 전세라는 건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공납이라고 하는 건 가호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가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공납의 전세화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6번 풀어봤고 자, 7번 볼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청의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하경륜을 저술하였다. 그는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철폐 등 부국강병의 근본이라 강조했다. 자, 이 사람은 임하경륜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임하경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산문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뭐 담헌서라든가 이런 책들을 남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홍대용. 그래서 홍대용의 가장 큰 주장, 가장 중요한 주장은 바로 이거죠.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게 바로 홍대용의 주장이고.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했죠. 자, 우리가 토지제도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면 중농학파 실학자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했잖아요. 이거는 박지원의 한전론. 박지원은 중상학파이긴 하지만 토지제도 개혁안을 제시했고요. 그게 바로 박지원의 한전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했고. 자, 그 다음에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소비 나오면 박제가. 중상학파 실학자 중에 박제가. 특히 박제가는 이런 식으로 박제가의 주장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거 말고 박제가의 또 다른 주장, 그러니까 소비론 말고, 소비론은 너무 기본이고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뭐 청과의 통상을 강화하자고 주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사들을 데려다가 기술을 배우자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박제가의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비론 기본, 그 다음에 청과의 통상 강화 플러스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전설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정답이고, 특히 그러면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은 어디서 주장했냐? 의산문답에서.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의산문답에서는 허자와 실옹의 문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허자라는 사람이 실옹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뭐 지구는 둥굽니까? 뭐 지구는 정화로 움직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그 책이 이거죠. 의산문답이라는 책이고, 자, 그 다음에 흠흠신서, 목민신서 등을 저술하였다. 자, 당연히 이거는 정약용이고, 그러면은 정약용의 저서 중에서 흠흠신서랑 목민신서랑 경수일표는 뭘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흠흠신서는 형옥 업무 또는 감옥 사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형옥과 관련된, 그러니까 감옥과 관련된 업무에 개혁안을 제시한 거고, 목민심서는 이 목민이 수령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관의 도리, 그 다음에 지방관의 어떤 역할, 뭐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흠흠신서, 목민심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경세유표까지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우리는 이제 8번 볼까요?
가 인물의 집권 기간에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은 자, 가가 집권한 후에 어느 공회석상에서 음선을 높여 여러 대신을 향해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다.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으며 자, 그 다음에 태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공들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다는 건 뭐냐면 종친을 등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태산을 깎아버리겠다라는 건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겠다. 그러니까 세도 가문을 축출하겠다. 그 다음에 남대문을 3층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남대문은 남인. 그래서 남인을 등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흥선대원군의 인재 등용에 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그리고 이 매천야력이라고 하는 책은 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황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권 피탈 때 자결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자결한 인물들이 이제 민영환 같은 인물이죠. 민영환 조병세 같은 여기는 이제 국권 피탈. 그러니까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자결한 그 선비 중에 하나가 매천 황현이라고 하는 선비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흥선대원군이고 흥선대원군이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그리고 왕으로 하면은 고종이겠죠. 가끔 이렇게 흥선대원군을 제시해놓고 뭘 물어볼 때가 있냐면 다음 중 이 인물이 집권했을 때의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왕은 아니니까 왕을 물어본다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고 골라야 되는 게 고종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흥선대원군을 물어보는 건지. 물론 보통은 흥선대원군을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이긴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 3년, 1, 2년 안에는 고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꽤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여러 번이라는 건 여러 직렬. 1년이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이 응시하는 건 국가직, 지방직 사실 거의 2번밖에 없지만 실제로 공무원 시험 여기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전 직렬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 하면은 시험이 훨씬 많거든요. 생각보다. 뭐 경찰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경찰도 시험이 뭐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지만 있는 시험 다 합치면 다 이렇게 다 탈탈 털어 모으면 엄청 많아요. 시험이. 그럼 이제 그 직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기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근현대사에서는 연도를 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기도 알아두면 좋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대전 통편을 편찬했다. 대전 통편은 정조.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려면 대전 회통이라고 해야 되죠. 대전 회통 육전조례 이런 책들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회통이잖아요. 아, 흥선대원군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군부를 부활시켰다. 3군부랑 그 다음에 의정부를 부활시켰죠. 그 대신에 뭐를 없앴어? 비변사를 없앴지. 그래서 자, 3군부와 의정부를 부활시키고 기능을 부활시키고 그 대신 비변사를 폐지하고 자, 그 다음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강화도조약은 1876년이죠. 강화도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인 거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이잖아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니까 일단 집권 세력이 바뀌어야 개화로 바뀌고 그래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 조선책략이 유포되었다. 조선책략이 유포되었다. 조선책략은 누가 가지고 들어왔냐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웅집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2차 수신사 김웅집이 2차 수신사 김웅집이 파견됐을 때가 1880년이니까 1880년에 들어왔겠지. 그래서 일단 아니고 여기 맞고 2번이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를 이것뿐만 아니고 많아요. 알죠? 뭐 서원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뭐 원납전 뭐 그다음에 당백전 발행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호포제 실시 아까 우리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사창제 실시 이런 것들 많으니까 그 개혁 정치들은 좀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아농민운동도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기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동아농민운동은 크게 시기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고부 밀란, 그 다음에 1차 봉기, 그 다음에 전조하약기, 그리고 2차 봉기. 이렇게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전조하약 체결은 언제냐? 이게 이제 시기로 하면 아까 제가 3기에 해당하는 거고 시기는 1894년 5월. 자,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는 4번째 시기죠. 2차 봉기 시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 써볼까요? 2차 봉기 시기고 우금치 전투는 그 중에서 1894년 11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전주하약기에서 전주하약을 체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봉기에서 우금치 전투를 말하는 거고 지금 시기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연도를 썼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봅시다. 정부는 개혁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다. 교정청이라는 건 이 전주하약을 체결하면서 농민들이 폐장개혁안을 제시를 하자. 그래, 그러면 개혁을 하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거예요. 1894년 6월에. 자, 그 다음에 전라도에 53개소의 집강소를 설치했다. 전주하약 체결하고 폐장개혁안 제시하자. 요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농민자치기구예요. 집강소라는 건 농민자치기구. 자, 이거는 1894년 5월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전라도에만 설치하게 되죠. 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자, 전주화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그 전에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왔는데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청군과 일본군한테 나가라고 했더니 여기서 일본군이 나가지 않고 이 기회를 살려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죠. 자,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제가 여기다 연도를 써볼게요. 경복궁 점령은 6월 21일, 청일전쟁 발발은 6월 23일. 그래서 청일전쟁 발발까지 6월이죠. 그러니까 뭐 다 합쳐서. 자,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했다. 황토현 전투는 1차 봉기에 해당해요. 1차 봉기에 해당해서 1894년 4월 7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주화약 전이죠.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다 전주화약기라고 썼는데, 자, 1기가 고부밀란, 2기가 1차 봉기, 3기가 전주화약기, 4기가 2차 봉기. 그래서 크게 동아농민운동은 4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쓸게요. 1894년 1월에 고부밀란, 1894년 3월에 1차 봉기, 그 다음에 1894년 5월에 전주화약기, 그리고 2차 봉기는 저희 지금 11월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뭐 3례 봉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1894년 9월에. 그래서 1894년 1월에 고부밀란 1기, 그 다음에 2기는 1894년 3월에 1차 봉기, 그리고 제3기는 전주화약기로 94년 5월, 그리고 94년 9월. 이 2차 봉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접이 같이 참여했다는 거. 그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언급되죠. 남접과 북접이 다 참여한 건 2차 봉기 시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네, 4번만 전주화약 전, 나머지는 요 사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이 동학은 이거를 순서를 여러분이 파악을 잘 하지 않으면 엄청 헷갈려요. 그 안에 전쟁이 여러 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아농민운동은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런 식의 유형. 순서 물어보는 문제거나 이렇게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라는 문제를 제일 많이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형을 좀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좀 파악해 두시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걸 한번 공부해두면 안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대강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마다 틀려.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한국사 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빠삭하게 그때 딱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이거 이제 봐봐. 만약에 이거 제대로 안 해놓지 그럼 동아농민운동은 나올 때마다 틀리고 나올 때마다 틀리게 돼. 알겠죠?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멍청한 짓은 뭐냐면 틀린 거 또 틀리는 거. 근데 사람이 한국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틀린 문제를 꼭 거기서 또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이번에 그러면
2번에 아예 딱 잡아두고 가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실하게 해두고 가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동학농민운동 문제 나오면 또 틀리게 돼.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면 진짜 제일 기분 나쁘지 않아?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틀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죠. 다음 선언과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금일 5인의 이 거사는 정의인도 생존조용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배타적 감정을 일주치 말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크게 발표해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지수로 존중하여 5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공명전대하게 하라. 요것만 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미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이에요. 기미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썼다고 했고 3.1운동이 기미독립선언서 그리고 이거는 한용운 그쵸 한용운이 원래는 독립선언서를 고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고쳤을 수는 없고 이건 이제 구호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강령만 새로 썼지 그래서 이걸 이제 공약 3장이라고 그래요. 기미독립선언서에서의 공약 3장 한용운이 썼죠. 이거는 3.1운동. 그래서 여기서는 뭘 찾으라는 거냐면 3.1운동을 찾으라는 거고 3.1운동은 뭐 연도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선언과 관련된 민족운동이면 3.1운동이고 내용 볼게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있었죠. 대한매일신보가 그 영국인 베델이 참여한 신문 알죠? 영국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못 건드렸고 그래서 더 강한 논조로 일본을 비판할 수 있었다. 1914년부터 1910년 그러니까 국권피탈 되면서 이 신문을 총독부에서 흡수를 해서 총독부의 기관지로 바꿔요. 그래서 앞에 대한을 떼버리고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총독부의 기관지로 활용을 하다가 이게 해방되고 나서 지금도 있어요. S신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S신문.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S신문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어요. 네, 쭉 발행이 되고 있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까지 없어진 거지. 이제 이때까지는 대한매일신보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1919년이니까 뭐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자, 신간회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것도 연도를 기억하는 게 좋겠죠. 1927년에.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년이니까 당연히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자,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거죠. 1919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에서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시정부 처음 생겼다고 했죠. 10일이 아니라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4월 11일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도시로 확산되면서 무력저항이 나타났다. 자, 여기서는 도시로 확산되면서 무력저항이 나타난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3.1운동은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서 1기는 3.1운동이 시작된 시기, 발발 말하자면. 그리고 2기는 도시 확산기, 그리고 3기는 농촌 확산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기와 2기까지는 비폭력이었어요. 원래 3.1운동의 원칙은 비폭력이었으니까. 그런데 3기로 넘어가면서 농촌으로 확산됐을 때 너무나 그동안 농민들이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비폭력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서 무력으로 바뀌어요. 무력 저항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도시로 확산되면서가 아니라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무력 저항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1번. 자, 다음을 암송하도록 강요했던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게 암송어라고 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암송이 뭐냐? 여기 보시면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우리는 황국신민이고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황국신민 서사 암송이죠. 황국신민 서사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암송하도록 강요했었고 이거는 뭐 아동용 있고 어른용 있고 따로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거는 193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3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회사령 폐지.
회사령은 1910년. 회사령 폐지는 1920년. 아시죠, 여러분? 그럼 회사령이라는 게 뭐예요? 회사령은 회사를 설립할 때 허가를 받아라. 폐지는 신고해도 된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사령은 1910년, 폐지는 20년. 알겠죠? 요 연도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 자, 징병제 실시는 1944년이죠. 징병이라고 하는 건 뭐 알잖아요. 군대로 다 끌고 가는 건데 처음에는 지원병제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징병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8년에는 지원병제. 그러다가 징병제. 지원병제는 말 그대로 지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고, 징병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데려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병제의 형식을 띠다가 나중에는 징병제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원래는 사회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가 모두를 탄압한 거다. 1925년. 요 치안유지법의 연도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치안유지법. 이거 연도는 그냥 외워야 돼요. 치안유지법은 25년이구나. 자,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 때리는 형벌이죠. 그래서 1912년.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징병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일제시대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순서대로 어떤 정책을 물어보는 식민정책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2번 가볼까요? 다음 중 의열단에 속한 인물과 활약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의열단이라고 해서 일단 1919년에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의열 활동, 테러 활동 같은 걸 하는 단체죠. 자, 그리고 원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보통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조선혁명 선언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으로 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여야 해요. 원래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문제를 만든 거고, 원래대로 하면 조선혁명 선언을 제시하고 그거와 관련된 단체 활동을 물어보는, 보통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가볼까요? 강우규가 서울역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다. 사이토 총독은 3.1운동 이후에 두 번째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통치를 하러 온 총독이에요. 그래서 사이토 총독이 언제 부임했냐? 3.1운동 직후에 부임했으니까 1919년에 부임했고 1919년 9월에 이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지금의 서울역이고 그때는 남대문역이었어요.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마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 갈아탈 때 강우규가 폭탄을 던졌는데, 자, 강우규는 대한노인단 또는 대한노인동맹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우규 의사는 대한노인동맹단 또는 대한노인단. 자,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은 요 의거가 언제 있었냐면 1932년 1월에 있었고요.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김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나석주는 1926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사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시가전을 벌였는데 요 나석주가 의열단의 단원이었죠. 자, 조명화가 타이완에서 일본 귀족 구니노미야를 독검으로 찔렀다. 조명화는 1928년에 타이완에서 일왕의 장인이면서 일본 귀족이면서 일본 장교였던 구니노미야를 독검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죠. 그럼 조명화는 어디에 속하냐? 없어요. 소속이 없어. 개인 자격으로 개인이 한 거죠. 그래서 요 시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의열단에 관련된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3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의거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한인애국단이냐 의열단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한인애국단을 2명만 알면 되잖아요. 이봉창,
윤봉길 이렇게 말하면 되고 여러분이 아마 헷갈리는 건 의열단이 헷갈리겠죠. 의열단은 조금 더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김익상, 김상욱, 나석주 뭐 등등 해서 그런 인물들의 이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3번. 다음은 어떤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 일체 부인한다. 자,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 그리고 기회주의 부인 또는 배격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라는 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론자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자치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광수, 최린 등등등 네, 이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떤 단체? 신간회. 신간회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령만 딱 보고도 아, 신간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존재했었고 신간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타협정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문맹 퇴치를 위해서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했다. 분하로드라고 하는 건 러시아어로 민중속으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동아일보에서 실시했던, 주도했던 문맹 퇴치 운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했던 문맹 퇴치 운동을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하고요. 연도를 써보면 31년에서 34년까지. 자,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조직했다. 백정은 도살업자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형평운동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조선 형평사 조직한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조선형평사는 1923년 진주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자, 60만 세 운동을 여기서는 일단 연도 한번 써볼까요? 60만 세 운동은 순종의 장래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세 운동을 일으킨 거고 1926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60만 세 운동 같은 경우를 준비했던 단체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제가 썼지만 이제 조선공산당이에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고 학생 그래서 조선 학생 과학연구회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 계열에서 학생에서 이 60만 세 운동을 준비했었는데 이 사회주의 계열이 발각돼 버렸어요. 사회주의 계열이 발각되면서 결국에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하는 요 학생들이 주도하게 돼요. 학생들이 주도하게 된다. 준비는 따로따로 했었어요. 사회주의 계열 따로, 그 다음에 학생 계열 따로. 그런데 여기가 발각이 돼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60만 세 운동을 실제로 주도한 건 누구냐면 학생들인 거죠. 자, 그러면 60만 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이거는 뭐 어떤 딱히 단체를 말하기보다는 이 단체, 학생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협정 민족주의 계열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간회를 설명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타협적 아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신간회에 관련된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건 자,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자, 여기서는 아와 비아의 투쟁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신채호라는 사람은 역사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책의 서문. 그래서 신채호 아와 비아의 투쟁은 신채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신체후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하였다. 요거네요. 자, 그 다음에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해서 민족전신을 구체했다. 얼. 여기서는 얼이 힌트겠죠. 얼 사상을 강조한 사람은 정인보. 자, 조선 사회 경제사를 저술해서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했다. 백남운이죠. 백남운은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이제 역사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이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도 보편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걸 제시하고 증명하면서 여기서는 정체성론을 반박. 자,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은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자,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은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다. 유교 구신론은 박은식. 그래서 박은식.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신채호 찾으시면 되겠죠?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백남운 다 잘 물어보는. 네,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서 잘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 볼까요? 이제 15번 봅시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면, 자,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봅시다. 외국과의 이권, 외국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경고케 할 것. 여기서는 이제 관민이 합심하자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전제 황권을 경고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전제군주제를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전제 황권을 경고하게 할 거는 왕권을 강화하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민이 합심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자, 외국과에 관한 조약을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게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왕의 권한을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하고 있는 입헌군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왕권을 약화시키다고 했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첫 번째는 황제에게 바치는 글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왕권 강화하자. 그냥 형식적인 표현인 거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밑에 2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이 사람들이 결정하자고 왕권을 좀 제한하자는 얘기구나. 입헌군주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립서비스 같은 거고 2번부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탁지부에서 정관한다. 자, 재정을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재정을 일원화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 중에서 호조에서 일어나자라고 제시했던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개혁안 중에서 그거는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 14개조 정강에서 자, 그 다음에 탁지 아문에서 일어나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1차 가보게요. 1차 가보게요. 물론 적혀있는 건 홍범 14조에 적혀있긴 하지만 1차 홍범 14조 1차 가보개혁 때 제시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탁지부에서 재정을 일어나자라고 하면 헌의육조. 그래서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했던 여기다 써볼까요? 헌의육조에서 여기서 이제 헌의육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보다가 잘 모르겠다, 힌트가 없다 하면 요거라도 찾을 수 있어야 돼서 한번 적어 본 거고 재정의 일원화를 탁집으로 하자고 했어? 그러면 독립협회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인권을 존중할 것, 책임관을 임명할 것 뭐 등등등 해서 6개 일단 6조잖아요. 헌의육조. 헌의육조는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거죠. 1898년에. 자, 독립협회에서 그리고 이 독립협회 중에서도 관민공동회에서 제시한 거다. 이렇게 관민공동회.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요 시기쯤 있었죠. 1898년에 있었다. 그러므로 요 중에서 1898년 찾으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요렇게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우리는 16번. 다음 내용을 발표한 인물은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 난의를 위해서 단독 정부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자, 그러니까 단독 정부는 안 돼. 통일 정부를 세워야 돼.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그래서 요거는 남북 협상하러 가기 전에 발표한 거예요. 1948년 4월에.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럴 순 없지 라고 하면서 북한에 제안을 하고, 그래서 김규식이 북한으로 가기 전에 김구가 발표한 거예요. 4월 아니고 2월에 발표한 거죠. 그래서 남북 협상이 4월에 있었으니까 남북 협상하러 가기 직전에 발표를 한 거고요. 자, 그럼 누구냐? 김구. 그리고 남북 협상을 갔던 사람은 김규식.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하러 갔다 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3천만 동포에게 읍권. 요 문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라면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요 말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김구고. 자, 그러면 김구는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뭐 한인 애국단도 아까 나왔고 임시정부도 이끌었고 뭐 다 아는 사람이니까 빼고, 김원봉. 아까 어디 나왔었죠, 김원봉? 의열단 단장. 기억나죠? 그냥 김규식? 아까 남북협상하러 같이 갔던 거 말고 김규식은 첫째. 자, 3.1운동 직전에 3.1운동 직전에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됐었고, 그리고 나서 김규식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중에 왜 우리 부주석, 그죠? 임시정부의 마지막에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이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넘어와서 해방 이후에 기억나요? 좌우합작위원회, 연영 김규식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었고, 그리고 남북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김규식도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그러니까 그 조선 건국동맹 있었고,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네, 그런 데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김구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7번. 가식이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지금 딱 보니까 6.25 전쟁. 자, 6.25 전쟁도 전쟁이니까 과정. 전쟁은 항상 과정을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928 서울 수복 봅시다. 자, 서울은 몇 번 뺏기고 몇 번 되찾았냐면 2번 뺏기고 2번 되찾았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딱 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어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되찾았어. 이게 이제 928 서울 수복. 첫 번째 되찾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되찾았을 때 1950년 9월 28일이겠지? 네. 그래서 첫 번째 되찾았고. 자, 그 다음에 가시기가 있고 1.4.5태. 1.4.5태는 서울을 두 번째 뺏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뺏기고 이제 다 피난 간 거지, 다시. 이게 언제냐? 1월이니까 그 다음에 1월이겠죠? 1951년 1월 4일이겠지. 뭐 1.4.5태니까. 그리고 나서 서울은 두 번째 되찾은 게 3월에 다시 되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되찾게 되는 게 두 번 뺏기고 두 번 되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시기 가운데 뭐가 들어갈 거냐? 자, 1번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이 일어난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시아 극동 방어선을 설정하는데 한국이 빠져 있었죠. 남한이 빠져 있었죠. 1950년 1월이니까 6.25 전쟁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협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자, 1951년 7월 10일부터 정전협정이,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시작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주목할 거는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협정을 하자고 제안한 건 누구? 소련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참전국? 아닌 거 알죠? 소련은 참전은 안 했어요. 제안은 했지만. 알죠? 참전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휴전협정에 사인은 없죠. 네, 소련은. 자,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서울을 뺏기고,
그 다음에 482선을 넘어서 압록강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했다.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한 건 1950년 10월 25일. 그래서 이제 10월 말부터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들어갈 걸로 옳은 것은 어떤 겁니까? 4번? 네, 4번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6.25 전쟁은 순서 체크 한번 해두시고. 자, 우리는 18번 갈게요. 다음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 학생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진의 정의감에 반로이며 부정과 불의한 것은 민족정의 표현이다. 자, 마산과 서울에서 데모를 한 거죠. 마산과 서울에서 데모를 한 거다. 자, 그 다음에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부정선거이다. 그러므로 다시 해라. 자, 여기서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요거죠. 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뭐? 4.19 혁명이죠. 자, 4.19 혁명. 그래서 1960년에 있었고요. 자, 이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1공화국이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라고 하죠. 물러난 거.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1공화국이 있었고, 4.19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내각이 1공화국이 이승만 정부니까 이승만 정부. 자, 그리고 장면 내각이 2공화국이에요. 2공화국이 들어서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1번 맞고. 자, 6.29 선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6.29 선언은 6월 민주항쟁, 6월 항쟁의 결과. 6월 항쟁은 1987이죠. 1987 6월 항쟁의 결과. 자,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을 막고자 했다. 신군부가 등장한 게 1979년 12.12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12.12 사태 때 신군부가 등장했고요. 이 신군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전두환이죠. 자, 그러면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해서 계엄령을 확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항했다. 이게 바로 5.18 민주화운동. 자, 5.18 민주화운동은 몇 년입니까? 1980. 네, 80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2대가 시민군을 조직해서 계엄군에 맞섰다. 자, 시민군을 형성했다고 했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중에 총 들고 직접 싸웠다? 5.18밖에 없지. 네, 5.18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3번도 5.18, 4번도 5.18 이렇게 됩니다. 3, 4번 모두 5.18에 관한 설명. 자, 그래서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다음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자,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통일에 관한 3대 원칙을 남북한이 처음으로 합의했어요. 이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 자, 정답은 뭐 이거. 그래서 남북한 최초 통일 원칙의 합의. 그 통일 원칙이라는 게 요 세 가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외워야 되겠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발표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한 다음에 남북한에서 통일 원칙에 합의한 거예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자, 그 다음에 14선언은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개의 사료가 지금 여기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이 네 개는 사료도 우리가 좀 봐둘 거예요. 사료도 잘 언급돼요. 이런 선언문 같은 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았지만 뒤에 이제 다른 사료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 박정희 정부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20번.
자, 우리나라 시기별 경제 성장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경제 성장은 이렇게 거의 10년 단위로 문제가 출제된다. 자, 1950년대는 미국의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했다라고 했죠. 자, 300산업이라고 했잖아요. 하얀 거 3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화, 설탕, 밀가루. 그래서 요 3가지, 하얀 거 3개. 자, 그래서 이건 언제냐? 미국의 원조니까 6.25 전쟁 직후 1950년대 후반을 말하는 거고요. 맞고요. 자, 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장면 매각. 수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획만 세웠다는 뜻이에요. 실천을 못했어. 그러다가 실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건 1962년부터. 1962년이면 정확히 따지면 박정희 정부가 세워지기, 그러니까 3공화국 전에 군정을 실시했었어요.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일으키고 나서 박정희 정부에서 한 2년 조금 넘게 군정을 실시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박정희 정부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박정희 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연도를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연도를 외우고 있는 게 훨씬 편하죠. 62년부터.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맞지? 62년부터니까. 자, 그 다음에 70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것도 연도를 외우는 게 좋겠죠? 77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뭐 산업단지가 생겼다거나 뭐 포항제철을 비롯한 이런 공업단지가 생겼다거나 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알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다 70년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80년대에 1,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 자, 1차 석유파동 73년, 2차 석유파동 79년. 그래서 결국에는 석유파동은 언제? 70년대에 있었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 중동 진출 들어봤어요? 중동 진출? 건설업자들이 중동으로 가서 중동에서 뭐 도로를 놔준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석유파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70년대에는 중동 진출을 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80년대 경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삼저호황. 1980년대 중반에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그러니까 3가지가 낮으면서 경제가 확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삼저호황이라고 하고 1980년대 중반.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죠. 80년대 중반이면. 그래서 이때 경제가 성장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20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풀이는 항상 늘 강조하지만 개념 확인하고 암기까지가 내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까지가 공부니까 암기하는 것까지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